네, 안녕하세요.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인 것 같아요. 8월에 들어서면서 회사 이제 대보수 공사 오버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휴가도 좀 갔다 와야 했고, 휴가 갔다 온 뒤에 좀 뭔가 그동안 밀려 있었던 업무를 좀 정신없이 처리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타 직무자, 타 전공자가 환경안전직에 지원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음, 이제 많은 분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간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중에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나는 뭐 화학 전공이다, 화학공학 전공이다, 뭐 응용화학 전공이다, 기계공학 전공이다, 그다음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환경안전직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환경안전 전공자는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면은 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타 직무자, 타 전공자는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내용에 들어갈게요. 주의사항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환경안전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안전직은 다른 포지션이랑 좀 달라요. 성격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법규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실패했을 때, 예를 들면은, 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감독관 점검이 왔다. 그럼 이제 적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적발이 되면은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과태료 혹은 벌금. 그게 너무 안 좋은 거면은 뭐 대표이사 구속 뭐 이런 것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는 포지션. 그러니까 권한도 있지만 책임과 의무가 많이 뒤따르는 그런 포지션이다라는 거를 좀 사전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물질을 다루는 회사인지, 어떤 업종인지, 그 다음에 뭐 환경 설비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PSM인지, 뭐 위험물질, 뭐 위험물은 어떤 건지, 유해물질 취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정보를 사전에 좀 많이 알고 계셔야지 예, 그 이직 준비를 할 때 뭔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의사항 두 번째는 이건 약간 일반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중요한 거, 회사를, 그러니까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이직을 준비하고 이직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은 뭐냐, 경력의 공백을 길게 가져가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한제강 퇴사할 때에 12월에 퇴사했는데 10월에 이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12월쯤 되면은 이직에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성공을 못했죠. 12월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퇴사를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8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을 이제 무직 상태에서 이제 취업 준비 상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실제로 이제 면접을 가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백기가 길었냐. 보통 이제 아무리 길어도 1, 2개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동안 뭐 했냐. 왜 잘 준비해서 바로 퇴사하고 바로 이직이 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단골 질문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굳이 받아도 되지 않을 질문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모르겠어. 사람마다 뭐 되게 이 회사,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너무 싫고 그다음에 이직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최대한 지금 다니는 회사를 오래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고 이직을 하는 거, 공백 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의사항 세 번째, 왜 환경안전직으로 커리어 패스를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이 뭐냐, 내가 먼저 그
어떤 그 설명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설득이 돼야 돼요. 면접관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개 씨 지금 현재까지 전공도 환경안전도 아니고 그 다음에 했던 업무도 환경안전 관련된 일이 아닌데 왜 굳이 환경안전직에 지원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이 지금 경쟁을 환경안전 전공자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전에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설비 일을 하고 있는데 PSM 업무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다. PSM 업무를 해보면서 뭐 관련된 일을 했는데 이게 나한테 좀 적성이 맞고 그 다음에 어떤 내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안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하고 이 일을 더 많이 해보고 싶다. 안전에 기여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답변이 좀 나와야 되겠죠. 네. 이런 어떤 당위성과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네 번째, 나의 과거 이력에 환경 안전에 관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력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대학교에서 수강했던 과목이나 혹은 내가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 했던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환경 안전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과목 중에 내가 수강했던 과목 중에 뭐 환경공학 개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 중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와 연결성 뭐 예를 들면 내가 생산 뭐 기사 같은 포지션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관리 감독자를 겸임했다. 그러면 관리 감독자는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자를 도와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 MSDS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업무를 환경안전 업무를 조금씩 이제 경험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연결성이 있어야지 아무 연결성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제 경력직 이직일 경우는 거의 뽑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주의사항 다섯 번째, 합격은 됐지만 이 최악의 경우에 신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신입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내 연봉이 기존에 받던 연봉보다도 더 깎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마 면접 과정에서 이런 걸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커리어, 그러니까 경력, 뭐 이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지금 뽑으면은 신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연봉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봉이 깎여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사실 직장인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 어떤 나의 직급,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연봉이잖아요. 내가 받는 돈. 그게 깎인다라는 거는 사실 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직할 때에 어,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도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서 기존의 업무로 이직했을 때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이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환경안전 일을 하다가 또 이직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연봉과 관련된 문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사 담당자랑 뭐 연봉에 관련된 거, 뭐 기타 처우에 관련된 거 협의하잖아요. 그때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신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경력이 다 인정돼서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여섯 번째, 이거 마지막 될 것 같아요. 내가 지원해서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환경에 관련된 포지션인지 아니면 안전 관련된 포지션인지 아니면 두 개 다 해야 되는 포지션인지를 잘 알고 지원하셔야 돼요. 저는 추천드리기는 일단은 타 직무자, 타 전공자가 환경안전직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그런 포지션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하는 것도 벅차요. 예, 처음 할 때. 관련된 법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장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공서의 어떤 관련된 대응도 해야 되고, 그 대응 중에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대응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막 치고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일단 하나라도 좀 제대로 알고, 한 업무라도 제대로 알고 나서 이제 다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어야지, 환경 안전 업무를 같이 하면은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법규도 다르게 있고, 법규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환경이든 환경 혹은 안전이면 안전, 둘 중에 하나의 업무만 일단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6가지를 말씀드렸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인 거예요. 어쨌든 저는 환경 전공자이고 환경안전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타 전공자, 타 직무자가 이 환경안전직으로 온다고 할 때, 지원하려고 한다고 할 때 좀 부정적이에요. 밥그릇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왜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전공을 포기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혹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연결성이 전혀 없고 자격증만으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자격증은 사실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실무와는 전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냥 그 전공의 지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공인된 어떤 인증을 받는 것 정도의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 환경안전직의 경력직의 어떤 해보겠다라는 거는 저는 좀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거는 어쨌든 저의 그냥 생각이고, 이러한 질문을 댓글로 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걸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를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일면식도 없는 제 영상을 보고 자기가 궁금한 거를 댓글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은 되게 약간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답변 자체는 그분들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앞으로도 질문이 많이 또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달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이나 혹은 제 댓글들이 여러분들 취업하고 뭐 이직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그리고 환경 안전의 포지션에 대해를 알고 또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